네, 그럼 그 다음 조인 B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조에는 잉글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웨일스가 있는데 먼저 잉글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잉글랜드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축구의 그 종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태권도의 종가인 것처럼. 그쵸. 그런데 잉글랜드가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대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이 1966년도 잉글랜드 자국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많은 그 축구 팬들은 얼른 잉글랜드가 한 번 더 제대로 된 그런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좀 안 돼 왔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거를 이뤄줄 만한 선수단이 만들어졌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쵸. 그 보시면은 잉글랜드가 항상 그 자국 리그 선수들 비율이 많은데 이번에 그 EPL에서 우승팀이 어딥니까? 레스터시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또 그거와 더불어서 잘 나갔던 팀들이 이제 뭐 아스날, 그다음에 뭐 토트넘 그쵸. 이런 팀들인데 이 세 팀이 다 그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 비율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한 선수들이 이제 그대로 좀 대표팀에 이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리 케인, 네. 제이미 바디, 뭐 델레 알리, 뭐 에릭 다이어니, 뭐 이런 선수들 그쵸. 다 이제 대표팀에 선발이 됐고, 그래서 좀 또 이제 잉글랜드의 좀 약간 황금 세대다 이런 네. 말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잉글랜드의 성공을 좀 점치지 않는 게, 네네네. 잉글랜드가 지금 감독이 호지슨인데 호지슨이 좀 지금의 그 맨유의 파날 감독처럼 그쵸. 좀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파날 감독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번 시즌이 끝나고 경질도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번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은 나왔고 또 고기도 이제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좀 잉글랜드가 항상 우승을 못하다 보니까 네. 우승을 못 해본 나라가 한 번 우승하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잉글랜드가 완전 우승 후보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A조에서는 충분히 가장 상위권에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예선도 이제 10번을 경기를 해서 10번 다 이겼어요. 10전 전승.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득점과 실점도 31번의 득점을 하고 3번의 실점. 굉장히 뭐 정말 뭐 완벽한 성적인데, 예선 성적은 조가 조금 운이 좋았다, 그 조편성 운이 좋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 그 예상을 하자면은 이번 B조에서는 1위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토너먼트를 올라간다면은 가봐야 8강 정도 아니지 않을까. 8강까지. 네, 4강 갈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네. 이제 호지슨의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 이번 시즌 우승팀의 주축인 드링크워터가 발탁이 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많이 뛰지 못한 월셔가 발탁이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의 그 호지슨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그 레스터의 네네. EPL 우승팀, 그쵸. 거기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그 데니 드링크워터를 발탁을 하지 않고, 네. 부상으로 시즌을 거의 날려먹다시피 한 이제 제길셔를 발탁을 했습니다. 아스날에. 논란이 많았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고, 근데 약간 호지슨 감독의 생각을 한번 유추를 해보면, 예측을 해본다면, 네. 아무래도 윌셔가 지금 소속팀에서는 좀 못하지만,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아예 부상으로 시즌을 좀 아예 날렸죠. 날렸는데, 네. 국대로 오면 좀 잘하긴 했었어요. 그동안 활약하는 걸 보면. 또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또 사실 클럽팀은 이제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항상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뭐 발을 많이 맞추고, 뭐 라커룸에서도 맨날 만나고 그러니까 그쵸. 좀 많이 알고 서로 이렇긴 한데,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집 기간에만 잠깐 모여서 이제 훈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클럽팀처럼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좀 계속 뽑히던 선수들이 뽑혀야지 그만큼 호흡을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윌셔는 그동안 많이 뽑히던 선수고, 네. 드링크워터는 처음 뽑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네. 이제 유로에 뽑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선수를 뽑는 도박을 좀 하지 않고,
아무래도 좀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윌셔를 발탁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유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전을 할 때 드링크워터를 몇 차례 발탁을 했었습니다. 아, 발탁했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기에 투입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팀의 은골로 캉테가 지금 프랑스에서 완전 주축 미드필더가 됐죠. 네, 굉장히. 그런데 그거랑 반해서 좀 드링크워터는 이제 딱 뽑아야겠다. 이런 임팩트를 호지슨 감독에게 약간 주지 못한 건지 경기력이 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윌셔를 발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드링크워터 또 레스터의 가장 또 숨겨진 그런 우승 공신들 아니겠습니다. 뭐 드링크워터, 캉테 이런 선수들이.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90년대에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소련 당시 소련 당시에 소련 시절의 그런 성적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승까지 했었던 나라예요. 소련으로 우승을 했었습니다. 대회 그 네네. 초반에. 네. 근데 이제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는 지금 5번째 출전을 하는 거고 네. 러시아로 바뀐 것만 따져서 네. 그리고 4회 연속 출전을 하고 있고요. 많이 좀 단골이죠. 네. 그리고 준결승 1회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4강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2002년 월드컵 4강과 약간 비견되는 그쵸. 그런 나라인데 항상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동유럽의 강호 느낌이어서 이번 예선에서도 괜찮은 성적으로 올라왔고요. 또 러시아는 항상 그래서 그 국가대항전에서는 좀 복병의 느낌이 강합니다. 좀 완전 우승 후보는 아니더라도 좀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직력이 좀 좋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네. 자국리그, 잉글랜드처럼 자국리그 선수들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단점은 2000년대 들어서 참가한 메이저 대회 중에 아까 말했던 그 4강을 기록했던 유로 2008을 제외하고 나서는 월드컵과 유로를 통틀어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팀으로 그거를 좀 끊어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소속된 팀 중에서는 러시아가 잉글랜드 다음으로 객관적 전력으로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이 좀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러시아가 복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자국 리그의 선수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또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슬러츠키 감독, 네네네. 이 레오니드 슬러츠키 감독이 지금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그 CSKA 모스크바, 네, 그렇죠. 혼다가 뛰었던, 그렇죠, 혼다가 뛰었던 그 팀의 지금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국대랑 여기랑을 같이 맡고 있는 경영 감독이에요. 이게 뭐 거의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사실 감독이 뭐 한 팀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두 팀을 이제 동시에 만든다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제가 보기에 또 그게 가능한 이유, 네. 그러면서 또 러시아 조직력이 뛰어난 이유가 러시아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리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잉글랜드와 러시아 경기 1대1로 비겼던 그 경기에서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5명이 그 CSKA 모스크바 선수, 그냥 4명이 제니트 선수입니다. 한 명은 크라스노다르라고 또 한 명 또 하나의 그 러시아 리그의 팀이고요. 네. 그럼 다른 한 명 그 노이스테터 선수만 샬케 소속이니까 11명 선발 라인업 중에 10명이 자국 리그고. 오호. 그런 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수비진 같은 경우는 4명 포백 중에 3명이 CSKA 모스크바고. 이러니까 솔직히 뭐 조직력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공격진도 이제 4-2-3-1로 그 당시 나간 것 같은데 그 앞에 그 양쪽 윙어와 공격수. 네. 그러니까 그 코코린과 뭐 주바와 또 한 명 그 선수가 샤토프 선수. 네, 샤토프 그 세 명의 선수가 제니트 출신이에요. 네네네. 제니트 팀 소속이기 때문에 항상 뭐 리그에서 발을 맞추던 선수들끼리 공격 수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리그 출신 너무 같은 팀의 선수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래서 조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네네네. 이런 국대팀은 아무래도 호흡 맞추는 게 국가대표팀은 좀 클럽에 비해서는 딸립니다. 그렇죠. 같이 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그쵸. 그럴수록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력이 뛰어난 팀들이 아무래도 그런 국가대항전에서는 좀 강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네임밸류로 이제 뭉친 팀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잉글랜드나 뭐 이번에 또 벨기에나 이게 멤버 몇 면이 화려한 팀보다는 좀 이렇게 선수들끼리 조직력이 좋은 팀이 좀 더 이제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국가대항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나라 슬로바키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누구죠? 함시크? 그렇습니다. 이제 네. 나폴리의 거의 이제 뭐 상징적인 선수가 그쵸. 되어가고 있죠. 마렉 함식. 옛날에 그 카바니와 그쵸. 그 그때 한창 라베치 삼각편대 시절에서 굉장히 두 선수가 예. 지금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제 충성을 지키면서 팀에 남아서 계속 오랜 시간 활약해주는 네. 꾸준히 활약해주는 마렉 함식 선수가 있는 슬로바키아인데 네. 또 이 슬로바키아도 이제 첫 출전입니다. 유로에 본선 첫 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첫 출전부터 좋은 성적을 과연 거둘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습니다. 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팀들이 이제 그 같은 B조에 소속한 다른 팀들이 잉글랜드고 러시아 그리고 웨일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다들 이제 각자 강점이 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할 것 같다. 뭐 슬로바키아 이런 생각은 제가 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전술 같은 경우는 그 함식 네. 그리고 뭐 쿠카, 페코브스키라는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중원. 네. 이 선수들이 아주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중원을 이제 단단하게 지켜주고 네.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또 많은 팀들이 그렇듯이 좀 공격진이 좀 부실합니다. 확실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본선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예선에서는 그 스페인이 이번 예선 성적이 10전 9승 1패거든요. 네. 근데 그 1패가 슬로바키아한테 당한 아. 그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도깨비 팀, 복병. 의적 팀, 어. 강한 팀 잡고 약한 팀한테 지고 아. 이런 완전 정의로운 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제 예상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냥 예상 순위는 4위 정도 4위. 예,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4위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탈락을 하지 않을까. 웨일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 아까 보시면 슬로바키아는 함식이 있습니다. 네. 웨일스 하면 누구죠? 또 우리 작은 형 아니겠습니까? 작은 형 아닙니까? 베일 아니겠습니까? 큰 형 여기 계시고 네, 제가 레알 네. 팬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형이십니다. 네, 우리. 저희 작은 형 계시지 않습니까? 웨일스의 이제 베일의 웨일스입니다. 네네네. 근데 공교롭게 또 웨일스도 유로 지금 첫 출전입니다. 아, 웨일스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 제가 이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사에서도 봤겠지만 이 유로 첫 출전을 넘어서 58년 만에 메이저 대회 첫 본선 진출입니다. 58년이요? 예, 58년 만에. 또 웨일스 하면 유명한 선수가 누구 있죠? 누구 리버풀의 긱스 아닙니까? 긱스. 아, 긱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긱스가 있는데 그 유명한 긱스도 이뤄내지 못했던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을 지금 베일이 어쨌든간 주축이 돼서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좀 웨일스 축구 약간 황금기라고 불리는 지금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네. 흔히 말하는 뭐 램지라던가, 아론 램지. 네, 뭐 애슐리 윌리엄스라던가 네. 뭐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무리 그래도 그 중에서 완전 월드 클래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선수는 베일 한 명뿐이기 때문에 네. 좀 베일에 대한 그런 특히 공격 부분에서 좀 네. 그런 의존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 예선 성적이 총 이제 10전 6승 3무 1패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11개의 득점과 4번의 실점을 했는데 네. 11번의 득점 중에 이제 베일이 9골에 관여를 했어요. 아, 굉장히 많은 골. 멱살을 잡았네. 그렇죠. 베일이 총 7득점과 2도움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근데 그만큼 이제 만약에 베일을 막는다면 네. 그만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이 뭐 2골을 넣은 거니까 9명 선수가 그렇죠. 뭐 의존증이 네. 좀 굉장히 심하네요. 그래도 이제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로바키아보다는 좀 살짝 나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예상 순위는 이제 B조에서 3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위는 3위인데 조별리그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1, 2위를 하고 누가 이제 3위를 하고 누가 4위를 해서 떨어질 것인가 한번 최종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B조에서는 잉글랜드가 네. 1위로 진출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동유럽의 강호인 러시아가 아무래도 2위로 진출하지 않을까. 이번엔 러시아가 대진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로바키아, 웨일스가 좀 3, 4위 그 플레이오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3위 자리를 노리면은 승점 순으로 또 이번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3, 4위를 3위를 놓고 이제 슬로바키아와 웨일스가 격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